안녕하세요. 주경야도 영바우 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통합청사 강남에 있는 세계세무사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집에서도 동영상 강의를 찍었었거든요. 찍으면서 제가 최근에 들어서 반복해 가면서 작년에 동영상 촬영했던 거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뭐 놓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유익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출근하기 전에 그다음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한두 편씩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작년에 PPT 한 1,500장 정도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노하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뭐냐 10분, 20분씩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한 1년 지나면 많이 쌓이지 않을까. 오늘 2025년 2월 21일입니다. 오전 7시쯤 됐는데요. 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과정은 거의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 강의했던 부분 좀 듣고 그다음에 내용을 좀 정립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양도세는 특히 굉장히 그 열거주의 판단이 많습니다. 그 같이 연동성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플렉시블한 게 되게 많아요. 그다음 예외가 꼭 있습니다. 제가 예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외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선입선출법도 예외가 있어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거는 외적이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는 그 거주택 특례라든가 뭐 저 대체주택이라든가 그 저 이농주택이라든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조금 선입선출법 예외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그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제가 회색지대를 형성권이다,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본인이 취득 시점에 회색지대에 취득했느냐, 돈 주고 샀느냐, 아니면 원조합이냐, 원주민이냐, 그 다음에 주택수에 포함됐을 때 그 권리를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샀느냐, 아니면 관리처분이 났느냐, 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부호들의 권리, 원주민들의 권리. 그래서 자기가 그 취득했을 때부터의 그 법률이 어떤 법률이 시행되고 있느냐, 법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다른 주택하고 섞이거나 별도의 세대들 아니면 동일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 유형, 유사주택이 한 25가지 정도는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그 따지셔가지고 뭐 집을 사고 파고 많이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뭐 상담을 하러 올 때 100% 오픈하고 100% 정보를 공개를 하면 좋은데 일부 빠뜨리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그냥 어, 엔터 클릭 한 번 딱 하면 그 다음날 모든 정보가 다 한눈에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세청 안에서 일하신 분하고 밖에서 상담하신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컨설팅, 세무상담 컨설팅을 피하게 되고 그다음에 양도세 비과세는 아예 안 하려고 하죠. 양도세 비과세 하는데 보통 수수료가 몇십만 원 안 되는데 나중에 가산세는 매덕 물어주고 어떤 분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물어주신 분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너무 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세무사님들 제일 그 상담을 피하고 싶은 게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어 주위 그 저기 57년생 선배님들이 하고 이제 제가 모임을 한 열대 분하고 같이 하는데 굉장히 그 대부분의 그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고령층이에요. 고령층인데 설명을 해도 알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더 나아가 그걸 알고 아예 임대주택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하더라고.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안 해야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는 한 100장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제가 같이 지인들만 조금 세무 대리인들만 제가 물어보면 한두 가지씩 가르쳐 주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뭐냐,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게 안 된다면 쉽지 않다. 주택 분양권 주택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기 뭐냐 그 입주권이나 주택권. 왜냐하면 그걸 왜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뭐냐 주택수에 들어갔을 때 또 세제 혜택이 있고 주택수에 들어갔을 때 세제 혜택이 없는 게 있어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양도세가 한쪽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취득했을 때 어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이게 회색지대냐 내가 취득했을 때 조합원 주택수로 들어가는 조합원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 그런 시점별로 달라요. 그리고 또 내가 원주민이었을 때 회색지대 관리 처분이 났느냐 그 다음에 주택수로 시행되는 법률이 이후에 법률 시행 이후에 관리 처분이 났느냐에 따라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원조합원이나 토백이는 환지가 되지만 회색지대나 주택수였을 때 내가 돈 주고 승계 취득하면 그거는 환지가 안 되고 여러 가지의 법률 그 효과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혼인했을 때 동거 공양했을 때 그다음에 상속으로 뭐냐 했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대가 분리됐을 때 합가됐을 때 그런 그 판단들이 다 다르거든요. 주택수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책에도 그거를 뭐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세청에도 이게 한 페이지로 딱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주택수 계산 및 구분하는 방법, 그 추가 법조문 스스로 파악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법조문을 보고 같이 연결해서 믹스해가지고 이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이제 이게 우리 교육원 교수님이나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만든 비교표인데요. 제 아는 동생이 만든 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한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니 저는 이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뭐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동료 직원들이나 후배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또 계속 30년 동안 공부를 계속 하는 거나 계속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노테이션 뭐 2년에 한 번씩 그 다른 부서로 옮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깊게 그 연구를 못 해요. 이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 표로 이해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걸 내가 왜 뭐냐 한꺼번에 가르쳐 주면 돈 돈이 올까봐 제가 이거를 굉장히 풀어놔서 강의 과정에 지금 1500장 쪽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1500장을 30년의 그 지식을 이 두 장에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공개할 수는 없고 저도 2017년 초 정도에 이 뭐냐 책을 뭐냐 하나 그 좀 그 출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좀 고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냐 어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는데 어 과거에 뭐 저도 물론 유권 해석 위주로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보면은 조금 그 남들보다 쉽게 이해하게끔 가르친다고 하는데도 직원들이 이해를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과세를 판단하는 요령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 여기 보면은 퍼스트 입에 기간 경과 입에 선입선출법 위배, 그 다음에 이거는 오버랩 피리어드라고 이게 오버랩 피리어드는 뭐냐 양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비과세 판단하는 방법이 많다. 역지사지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갖다 한 가지만 고집하고 비과세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로 고정돼 있다면 실수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회색지대라든가 주택수라든가 법률이 시행이 돼서 어떤 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이 짬뽕으로 섞였을 때 나는 과연 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 제가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이 조합원 입주권하고 여러 주택이 섞였을 때 판단을 못 해요. 더 나아가서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더더욱 뭐 상속주택이 섞이고 지분주택 뭐 여러 가지 섞였을 때 최고 난이도 부분이 상속주택하고 섞여가지고 다른 주택하고 혼합됐을 때 특례주택하고 중첩주택, 신규주택 다 섞였을 때가 제일 고난이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그 우리 교육원에서도 그렇고 외부 강사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강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냐 조금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많이 찾았는데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속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혼인특례 동거복령특례 뭐냐 그 뭐냐 특례 뭐 여러 가지 장기주택이나 뭐 감면주택 막 섞였을 때 여러 개가 섞였을 때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다 그 뭐냐 유권 해석이나 소송 판례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아 이런 자료가 참 좋다. 뭐 좀 그 쟁점 있고 논쟁 있고 참 쉽게 또 착각할 수 있겠다 싶은 것만 제가 골라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난이도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어, 어느 정도 일반인들에게는 제가 강의를 안 할 겁니다. 굉장히 강의를 해도 뭐냐 조금 어, 서로 힘들어요. 저도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알아듣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책 출판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강의를 나가면 저기 뭐냐 어느 정도의 그 대리인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한번 이거는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했는데 뭐냐 세무사님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세무사님들이 6분 7분 앉아 계셨는데 뭐냐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주택수 카운트하는 강의를 한 5번 했는데 그런데도 어 개념 정리가 그 구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암기로만 공부를 하면 평생 한 몇십 년 암기를 해도 아마 컨설팅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암기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기초 정리를 잘해야 된다. 법도 문구 하나하나에 다릅니다. 우리가 저기 뭐냐 무협지 보면 저는 무협지를 좋아해서 무협지 많이 읽거든요. 무협지 보면은 저기 그냥 그 상승 신법을 하다가 그 글자 하나만 잘못 딱 응용이 되면 주아인마에 죽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이 양도세도 뭐 하나 글자 하나 해석이 잘못되면 굉장히 억설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그냥 그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모 교수님이 어중간히 하면 범죄다. 그게 아마 양도세에 딱 적합하지 않을까. 상속증여는 그만큼 실수가 없습니다. 상속증여는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속증여는 대부분 실수를 안 해요. 상속증여로 뭐 가산세 물어줬다는 얘기냐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뭐냐 거의 좀 많더라 주위에서.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주택수나 회색지대 이 부분은 그냥 강의를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줄 거고 그냥 한꺼번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이제 캐치를 하고 본인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냐 사례별로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하시고 진짜 실력을 갖추시려면 본인의 지식으로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